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케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목요일 라디오 뉴스케이입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 엄청 죽고 감옥 갈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불행히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한 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모처럼 호재를 만났다고 판단한 듯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먼저 유 전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되면 사람들 엄청 죽고 감옥 가고 또 호가호위하는 황관정치 될 거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돼서 잘할 수 있는 거는 의전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죽은 세월호 사건, 이명박근혜 정권 7년 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충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 자리 주고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자리 주고받고 돈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국가의 안전관리 기능을 전부 다 무력화시킨 사건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새누리당은 대변인들이 총출동해 유 전 장관에 대해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우선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유시민 전 의원의 막말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대선 박 후보를 지지한 수많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박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던 지지층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죽음마저 폄하하고 있다.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당한 비극적인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모습이 그저 추악할 뿐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저주로 점철된 발언을 했다니 그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 전 장관의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린 정의당은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정책적 책임을 져야 할 집권정당 대변인께서 마치 위기 탈출구를 찾은 마냥 정치 공세를 퍼부어대고 있다고 박대출 대변인을 비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극악한 노동 탄압의 절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벌써 몇 명째인가, 유시민 전 장관은 이런 나라의 근본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경고한 것이라며 무엇 하나 틀린 말이 있는가, 박 대통령 심기를 건드리면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새누리당 대변인까지 벌떼같이 달려드는 형국이라며 거듭 새누리당을 비난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인지한 시점을 4월 26일 오전 10시 전후 아닌가 알고 있다고 말을 해서 박 대통령이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도록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통령이 이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게 정확히 언제인가라고 묻자 정확하게 보고 경로는 모르겠으나 사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라면서 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이 사건을 처음으로 인지하신 게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보고 경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것이 언제입니까? 10시 전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사고 최초 발생 시점은 오전 8시 48분이었고 세월호에 타고 있던 안산 단원고 학생이 119에 신고한 것은 오전 8시 52분이었습니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오전 9시 3분에 각 정부 부처의 사고 상황을 전파했고 안전행정부가 청와대에 문자 메시지로 세월호 참사를 알린 시간은 오전 9시 31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오전 9시 27분에 청와대에 실무계통으로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전후 상황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참사 소식이 접수된 이후에도 30분이 지나서야 사고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의미여서 청와대 참모진이 세월호 사고 소식을 안이하게 받아들이면서 박 대통령에게 늑장 보고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세월호 탑승자 476명 가운데 104명이 일반인 승객입니다. 하지만 이 단원고 학생들과 그 가족에게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면서 일반인 구조와 희생자 가족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큽니다.
일반인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요. 경기도 안산에 사는 단원고 생존자 희생자 가족들과는 다른 형태의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도 일반인 희생자에 대한 언급이 전무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원장인 정모 씨가 오늘 SBS 라디오에 나와서 정부의 무대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네. 똑같이 희생을 당했는데 네.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차별을 받나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 분노가 크셨겠어요. 예. 솔직히 분노보다는 솔직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지금 슬퍼할 겨를도 없어요. 예, 예. 저희가 진도에서 이제 사고가 난 당일부터 진도에서 지금 현 시점까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부에서 어떠한 안을 내놓건 대책을 내놓건 그런 게 저희 일반인 피해자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대처도 늦고 이렇게 가는 방향도 굉장히 동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도 저희는 똑같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사고가 진실이 규명되고 수습될 때까지는 똑같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요번에 이제 대통령님 담화 이제 발표할 때도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일반인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단원고 쪽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시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예. 솔직히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던 입장에서는 분노라기보다는 진짜 억울하기도 하고 네, 진짜 뭐 착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아까 뭐 채무 이야기도 잠시 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일반인 희생자 분들의 경우에는 각각 또 가정 상황이 많이 다르고요. 연령대도 네. 다른 만큼 더 세심하게 정부에서 챙겼어야 했는데 근데 그렇지 못했군요. 예, 저희가 지금 좀 느끼는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책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대책들을 봐도 모르겠어요. 이제 단원고 학생들 쪽을 너무 위주로 그런 대책들이 나오고, 저희 일반인들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들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예로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채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정부 측에 그 전부터 요청을 한 게 돌아가신 시점부터 이자만 더 나가지 않게만 해줘라. 이제 그런 주장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게 관찰되지 않고 있고.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최근 서울의 대학신문사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후보는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최고 교육기관으로서의 반값이라는 표현은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떨어뜨리고 대학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훼손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후보는 학생 부담이 줄어드니 좋지만은 반값이라는 표현이 최고의 지성에는 어울리지 않는 듯 하다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각각 지지하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이 대학 등록금 발언과 관련해 CBS 라디오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일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정말로 이 서민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아니 그러면 대학 등록금이 비싸야 대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고 대학 등록금이 비싸야 대학 졸업생들의 존경심이 높아지는 것입니까?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그 뒤에 해명이라고 하는 것도 표현을 좀 바꾸자 뭐 이런 뜻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날 관훈 토론회에 나와서 대표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잘못했다고 하는 복지정책 첫 사례가 서울시립대학교의 등록금을 반으로 낮춘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을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는 분이죠. 이건 그야말로 아무리 정몽준 후보가 그야말로 1%의 최상류층의 특권층, 기득권층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우리 서민들이 높은 대학 등록금 때문에 겪고 있는 이런 고통들을 이다지도 모를 수가 있는가. 참으로 알겠습니다. 절망스러운 인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몽준 후보 측의 김성태 의원님.
예,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가 지난 20일 용산 숙명여대에서 열린 대학 반값 등록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서 한 말이지 않습니까? 예. 이 반값 등록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은 반값이라는 이 단어가 가진 뉘앙스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 떨어지는 것 같다. 즉 의미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다른 표현을 찾아서 적절하게 바꿔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그대로 두고 이름만 바꾸면 된다 이런 뜻이었다는 말씀인가요? 한편 반값 등록금 학부모 모임의 최창호 대표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에 나와서 정몽준 후보는 사립대 이사장까지 지냈으면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모르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도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고 심지어 편견까지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는 어제 발언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반값 등록금의 의미를 네. 이해를 잘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2006년도에 이 반값 등록금 이야기를 당시 박근혜 대표가 꺼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처럼 장학금 위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없이 꺼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일단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인물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회적 존경심을 훼손하는 사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사학에 이제 이렇게 이사장으로 있는 분이 실제로는 힘들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또 그들의 또 가족과 학부모들의 아픔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그게 너무 좀 가슴이 한편으로 아팠습니다. 예전에 버스비 70원 발언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좀 다른 일로 막 그냥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실수를 했다 알고 있긴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전 그 말도 좀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것도 그냥 변명으로 이야기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국민들도 좀 무지하고 또 뭔가 문제가 있는 또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좀 답답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여객선 선원에게 병역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선원 고령화 현상을 타개하려면 승선 근무 예비역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병무청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안여객선은 낮은 급여 등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청장년층이 승선을 꺼리는 탓에 선원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고령 선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최신 선박관리 방식 습득 능력이 낮고 경험에 의존해 운항하는 습관으로 사고 발생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서울 28도, 대구 31도까지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강원 동해안은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 28도, 전주 30도, 대구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충청 이남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뉴스K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